플랫폼의 대표이시죠. 항상 저희에게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늘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늘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분이신데요. 우리 박은수 대표님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를 맡은 우리 손식기 대장하고 3박 4일 동안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에 8시에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잠깐 쉬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우버가 밀려났더라고요. 앤서니 탄이라고 하는 36살의 젊은 CEO한테 자리를 밀려주고 그랩이라고 하는 우버하고 동일한 업종을 가지고 있죠. 지분은 25%에서 30%를 가지고 그게 한 지분의 가치가 한 2조 정도가 넘는 건데 앤서니 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 맞게, 베트남은 베트남에 맞게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이 정말 이제는 아마 동남아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갔던 이유는 뭐냐면 동남아시아에 저희가 준비한 알롬이라고 하는 배포용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걸 동남아 시장에 빠른 시간 내에 배포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랩도 2년 만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랩이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나고 온 사람 중에 빅윌이라고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의 그 말레이시아의 마케팅에 전권을 쥐고 있어요. 마이클이라고 하는 마이클 장인인데 이 친구가 우리 알롬이라고 하는 서비스 데이터의 자산가를 통해서 데이터의 뭔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알롬을 통해서 마이닝이 되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얘기했더니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도 같으면 영어 버전으로만 가면 연내에 100만 개 정도는 알롬을 동남아에 퍼뜨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우리가 다녀온 데가 조호바르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남단의 끝에 있는데 바로 싱가포르가 우리 한강처럼 이렇게 강북을 보듯이 보고 있어요. 그 조호바르에 가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왔고 MOU를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알롬이라고 하는 우리 웹브라우저가 동남아 시장에서 연내에 한 100만 개 정도가 펴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인근 지역에 깔리게 될 겁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튜브라는 게 2006년도에 나와서 2004년도에 나서 2년 만에 2006년도에 누가 인수했죠? 구글이 인수했죠. 그때 인수금액이 한 2조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구글의 임원들도 유튜브를 인수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참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 여성 부사장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나서 한 5년 만에 이제 광고가 붙으면서 지금 전 세계 유튜브의 광고 시장이 작년에 16조였었죠. 올해 아마 32조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요. 유튜브가 나와서 좋아진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예전 유튜브를 하고 하는 1대1 그 개인 미디어 채널이 없었을 때는 일반 아마추어가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고 또 일반 아마추어가 영상을 찍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후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유튜브가 기존의 방송사가 게임이 안 되죠. 유튜브가 한국에서 그 구글이 벌어들이는 수입만 해도 4조가 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MBC, KBS 또 뭐죠 SBS 있죠. 이쪽에 광고 수익이 1조밖에 안 됩니다. 유튜브가 벌어들이는 돈의 택도 없는 거죠. 유튜브라고 하는 1인 미디어 채널들이 생겨나면서 아마추어가 스타가 될 수 있고 아마추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가고 있죠. 유튜브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신고하고 들어올 게 아닙니다. 유사한 서비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저희가 똑같은 것을 따라가 봐야 저희가 2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동영상 시장은 또 자본이 많아야 돼요. 아마 유튜브가 구글이 인수가 안 됐으면 그 수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본이 없죠. 이걸 끌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구글이 인수했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라는 시장이 이렇게 커져나갈 수 있는 미끄럼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도 물론 데이터지만 저는 영상을 포함해서 사진, 글, 모든 것을 포함한 데이터와 자산가들을 정말 적법하게 전 세계 시장에서 그 데이터의 자산이 돈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그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지오텍 홀딩스가 IGO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블록 도메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땅이죠. 도메인은 땅인데 보통 땅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땅만 해놓으면 가치가 안 올라가죠. LH공사가 붙어서 그 땅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둘이서 이번에 갔다 왔던 조호바루도 뭐냐면 원래 밀림이었었어요. 그것을 싱가포르하고 연접지역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말레이시아에서 극복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오면서 그 야자수 숲풀이 우거져 있는 밀림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하고 거기를 신도시로 개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도 시작에 불과한 거지만 그래서 이 블록 도메인을 통해서 기존의 도메인 시장이 왜곡되고 편협되어 있는 이 시장에 데이터 자산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 자산가가 맞는데 영풍공고에서 7시에 북세미나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블로그 방문자가 한 2천만 명이 이제 거의 도달하잖아요. 양 원장님, 양 대표님이. 근데 돈은 2천만 명 정도 왔다 갔으면 돈도 꽤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양 대표님 돈 많이 버셨어요? 그냥 방문자가 2천만 명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내가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 결국은 그게 나를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보상할 수 있는 유튜브와 같은 채널이 필요한데 이것을 영상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데이터의 자산가들을 위한 전 세계적인 마켓이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냥 고객이 많이 클릭을 해줘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데이터 자산가들은 그 데이터 자산을 회사의 주식처럼 평가를 해줘서 해당하는 데이터 자산이 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지금 가야 될 목표입니다. 혹시 요거를 맞히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우리 쇼핑몰에서 호주산 와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산 일본의 한우 같은 건데 요걸 맞추시면 저희가 불고기하고 등심 1kg, 1kg에서 2kg 한우로 따지면 30만 원 되는 건데 이거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Find to image in 15 second 이렇게 되어 있죠. Can you see the sleeping woman? 그래서 자, 이 화면에 한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보이죠,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혹시 잠자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시는 거예요? 다 멀쩡히 두 눈을 다 뜨고
계시고 실력도 좋으신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보이는데 누군가한테는 안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 자산가다라고 하니까 생소한 느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안 보입니까? 자, 안 보이시면 소고기가 사라집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소고기를 타실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이따 한번 더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렇게 하면 혹시 보이나요? 잠자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네. 이래도 안 보이는 분이 계셔요. 분명히. 여기까지도 안 보여.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또 보입니까? 이래도 안 보이시는 분이 또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 보이시는 분만 보이시는 거고, 오늘 설명을 제가 드릴 때도 앞으로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에 이 데이터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핀테크 사업을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들어가서 전국에 350개의 지사를 만들고 하면서 전 세계 전국을 펼쳤는데, 확실히 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6개월 만에 그 회사가 굉장히 가난했던 회사인데, 제가 전국적으로 사업 설명으로 돌아다니면서 6개월 만에 한 20억을 모아줬어요. 그런데 40대 중반의 젊은 친구인데, 광주 친구예요. 근데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을에 대한 그 생산 기법을 기가 막힌 걸 개발해 놓고 이거를 역사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기술을 일본에서 일반출해가지고, 일본은 은 생산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외국에다 팔아서 무기를 사다 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식민지화가 되고 중국까지 쳐들어가죠. 누군가는 이런 좋은 기술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뭔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죠. 아까 데이터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빅토르 마이어 쉰베르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생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돈보다 강하다, 핵보다 강하다, 데이터 자본주의, 21세기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융 자본주의에서 데이터 자본주의로 데이터의 힘이 커지면서 자본주의가 재발명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빅데이터 기업으로 보면 알파벳, 구글 거죠,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에어비앤비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빨간 글씨처럼 데이터가 화폐 역할을 대체하고 금융 자본주의의 중요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10명 정도 넘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직원들한테 뭘 살까요? 직원들의 시간을 삽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그래서 타임 이즈 머니가 많죠. 그럼 그 시간이 흐르는 시간 속에 직원들은 나한테 뭘 갖다 주나요? 나한테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결국은 돈 이퀄 시간 이퀄 데이터예요. 이걸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돈이라고만 해서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시간으로도 나타나고 데이터로도 필요하는 건데, 앞으로 데이터의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경영의 석학인 돔 데이븐 포트 교수가 이런 얘기해요. 한국은 빅데이터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캐내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톰 데이븐 포트 교수의 얘기를 제가 현실로 옮겨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요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우리 손 대장이 새벽 5시까지 잠도 안 자고 뭘 보느냐? 넷플릭스의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월 얼마죠? 3,000원? 3,000원 내면 전 세계 어디 가면서 넷플릭스 가지고 영화를 다 보고. 글쎄, 저는 자가정치를 모르겠는데 여튼 나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보고 몰아보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영상 데이터도 이렇게 공유해서 펼쳐놓으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공유가 돼서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나눌수록 커진다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해요. 데이터 신이 되다.
신을 데려와라. 신은 내가 믿겠다. 신을 데려올 수 없다면 데이터를 가져와라. 얼마나 데이터가 중요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도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수 배우려고 불렀죠. 그래서 한국이 집중할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AI다. AI가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빅데이터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한자로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쓰고 데이터 자본주의인데 데이터의 자본주의인 시대가 된다. 그래서 나의 쉼표 하나까지 자산이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작년이죠. 국내 SNS 이용자 현황 중에서 캐시슬라이드, 에브리타임,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순위가 쭉 정해져 있는데 역으로 페이스북은 조금 줄고 있네요. 그죠? 인스타그램이 차라리 약진하고 있고 우리가 몰랐지만 밴드가 1위예요. 자, 밴드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개설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밴드. 저만 해도 밴드를 15개 운영을 해요. 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밴드 숫자가 5억 8천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밴드를 통해서 움직이느냐. 그 중에서 월 5천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받고 있는 밴드 지기가 5만 명쯤 된대요. 어떻게 밴드에서 5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까요? 자, 밴드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이 밴드의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먼저 보시죠. 그리고 그 밴드의 그 포스팅 올라가면 몇 명이나 받느냐, 액티브한 회원이 몇 명이나를 보고 가치가 있다 없다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밴드에 한 2만 명 정도 될 때까지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광고할 수 있게끔 풀어주다가 한 2만 명 넘어가면 밴드지기가 문을 딱 닫아 잠그죠. 앞으로 밴드지기 이외에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글을 쓰시고 싶은 분은 매월 임대료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받는 광고 임대료 사업자가 100명이 들어오면 5천만 원. 자, 밴드도 처음에는 10만 명 모으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은 너무 밴드가 많으니까 이제 밴드 회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죠? 항상 초기에 있던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그죠? 자, 밴드만 가지고도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었을 때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밴드는 누구 겁니까? 네이버 소유죠. 근데 오늘 설명드리는 우리 알지오 블록 포탈은 내 거예요. 왜? 내가 권리를 샀기 때문에. 밴드는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용하고 있을 뿐이죠. 자, 밴드만 가지고도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SNS 경쟁에 나와 몰랐던 SNS 수익 창출 비법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가면 내가 1등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비근한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언제 우리가 소니를 추월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소니를 추월한 계기. 죽었다 깨도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본인 회사에 다녔습니다. 후지츠라고. 제가 출장을 가서 일본 동경을 가면 꼭 들리는 데가 뭐냐면 아키하바라. 거기 가면 삼성전자는 맨 구석에 조금 먼지 나는 데 있을까 말까의 상품. 일본 상품 1980년대입니다. 90년대까지도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바뀌었느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확 바뀌어버려서 시장이. 아날로그의 기술은 우리나라가 빨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TV가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전환하는 순간에 추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으면 똑같은 프레임에서 똑같은 시장에서 놀려서는 1등이 안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새로운 시장에 가서 1등 되기 좀 쉬워요. 왜? 아직은 전문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저희 알지오라고 하는 블록 포털이
1등 되기가 좀 쉬워요. 빨리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또 1등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돈을 거머쥐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밀병기 알럼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 시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알조 브라우저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이제 모바일 버전이 이번 달 말쯤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PC 버전 말고 모바일에서도 알럼을 깔게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크롬 기능의 100%에다가 스팀잇이라고 하는 또 보상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칸의 도메인 기능, 이 세 가지를 함께 다 모은 데다가 뭐까지 해준다? 채굴 기능까지 넣어서 그냥 알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깔아서 그냥 켜놓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돈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A2A 디벨롭먼트하고 아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앤디라는 사장이 40대 중반인데 영국에서 금융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은 부동산 쪽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그 알리바바의 말레이시아의 마케팅 정권을 쥐고 있는 빅필의 마이클 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 갔더니 여기가 신도시예요. 바로 저 창 너머로 보이는 게 바로 싱가포르 땅입니다. 저기 섬이거든요. 헤엄쳐서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조호바르의 메디니 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데요. 이 서던 마리아나라고 하는 것을 말레이시아의 갑부,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썬웨이가 여기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알롬이 100만 개가 풀리게 되면 엄청난 그 동남아 시장에서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서던 마리아나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 도메인 일단 거래소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건데 말레이시아에도 거점을 좀 만들어야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난번에 갔다가 여기 그 한인 연합회 회장단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또 가운데 있는 그 기분 회장이 유로저널의 대표인데 유럽에는 또 우리가 이 유로저널을 통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 시장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일단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이는 도표는 컨텐츠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빨리 모이느냐 그것을 참여 속도에 대한 것을 표시한 건데 우리 알조가 보상까지 많이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가 5천만 명까지 도달했던 시간을 역사적으로 보면 라디오가 38년 걸렸고 TV가 13년, 인터넷 4년, 페이스북 3.5년, 트위터 0.8년, 인스타그램 0.5년, 앵그리버즈라는 게임은 2달 만에 5천만 명을 모았죠.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러니까 5천만 명도 아니고 우리가 알롬 100만 명의 동남아 시장을 모으는 건 4개월이면 그 알리바바의 마케팅 담당자 얘기로는 충분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을 이렇게 가난한 어부가 낚시꾼이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지고는 빨리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낚시꾼이 잡아놓은 저걸 갖고 가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형태의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 형님이 연결의 덩어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힘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새로 개발하는 건 없어요. 아이폰이라는 걸 개발했을 때 아이팟 기능 플러스 전화기 플러스 인터넷 커뮤니티 이걸 융합하는 거예요. 융합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뭐 때문에 저렇게 커졌을까요? 아이폰이 커진 이유. 아이폰 때문에 커진 건 아니에요. 자,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래머가 해봐야 몇천 명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몇천 명이 아무리 프로그램을 짠다고 해봐야 아마 몇만 개 정도는 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는 그걸 이루는 거죠. 자, 아이폰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전 세계에 어떤 누구든 프로그램을 짜서 게임을 짰건 앱을 짜서 올리면 전 세계 누군가가 다 사줄 수 있는
앱 마켓을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은 전 세계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까지 만들게 된 배경이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드웨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생태계의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 알롬도 크롬 기능 플러스 스티비에 플러스 아이카 이 세 가지 기능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하죠. 겸손하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만드는 전화기는 더덥고 않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한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전 세계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이 바로 넷스케이프 1994년에 나왔던 넷스케이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페라,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또 알리바바가 유시 브라우저, 구글, 삼성인터넷, 웨일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알롬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걸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러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우리도 한번 세계를 통해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구글, 페이스북이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은 얼마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뻔뻔해요. 영상을 보면.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세금 관련 질의에 구글과 페이스북 대표회담에는 무성 이야기 말했습니다. But I'm not in a position to disclose revenue information for Google Korea. Sorry, I'm not aware of the exact figure, and that's also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so I'm not at liberty to disclose that. 우리 세무당국은 이런 해외 IT 기업들의 국내 수입과 매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해외 IT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이런 기업들도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예상된 세수 효과는 연간 4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제외됐습니다. 매출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본적인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외국 인터넷 기업은 서버를 지준 동안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이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법인세율은 200억 원 이하로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겁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데 한국의 세금은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도 해외에 진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우리는 당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한 아이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택한 게 도메인을 근간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을 했고요. 며칠 전에 8월 15일 날 독립기념일날 우리가 블록도메인 기념 음악회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건방진 얘기가 모르지만 IT 강국 대한민국의 자존심 회복과 RCO가 빈자의 반란을 꿈꿉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특성을 표현한 세계적인 사업을 제안한 DNA를 발굴하는데 우리가 몇 가지 나왔죠. 방탄소년단이 음악으로 나왔고 또 누구죠? 유럽에 진출했던 축구 선수 누구죠? 네, 나왔어요. IT 쪽에도 세계를 지향할 만한 글로벌한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도메인도 왜 제가 손을 댔는가 하면 여러분들 도피에서 보듯이 1980년대 태동을 했던 도메인이 1994년도 네트스케이프가 나오기 전까지는 도메인 시장이 거의 바닥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네트스케이프라는 게 나오고 야후가 나오면서 도메인도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여기서부터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했듯이 1989년도에는 등록된 도메인의 수가 3,900개에 불과했다. 정말 살만한 도메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디지털 세상의 부의 흐름을 바꿀 블록도메인을 만드는 거고요. 국내에서 세계 최초 블록도메인 거래소가 오픈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전자신문에도 기사가 나왔고요. 서울신문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기사에서 우리 블록도메인의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의 가치를 자산의 가치로 바꿔서 새로운 물을 창출하여 얻은 자원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간다. 이게 저희가 꿈꾸는
철학입니다. 도메인 중에 일반적인 도메인을 저는 제너럴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도메인이 있을까요? 제가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날리지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이게 뭐냐면, 자, 아인슈타인과 테레사 여사는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업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날리지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공감하십니까? 도메인을 산 사람도요, 도메인을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도메인도 좋은 도메인을 사면 나중에 좋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하죠. 내가 좋은 도메인을 샀으면 거기다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공유해야 되잖아요. 아까 넷플릭스도 영화를 공유하니까 시장이 커진 것처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날리지 도메인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 왼쪽 여자 누구죠? 네, 마릴린 monroe. 이것도 전 세계의 아주 대표적인 아담드롱의 젊은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너럴 도메인. 물론 여기도 영화에 출연을 해서 나름대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얼굴 생긴 것만 가지고도 그냥 밥 먹고 살아요. 누가 가치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날리지 도메인은 외부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없지만 그 안에 뭔가 인류를 위한 헌신과 봉사, 좋은 일을 하고 지식을 쌓으면 가치가 높아요. 혹시 360.com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인데 이 가격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 원래 이게 영국의 보다폰 업체가 저걸 20불에 샀다가 한 10년 만에 중국의 보안 업체가 팔락을 해서 자꾸 쫄라가지고 얼마에 팔았다? 192억 원에 팔렸어요. 상당히 재수가 좋은 일이죠. 그런데 360.com이 왜 192억인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도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마음대로고, 가상화폐 이더리움닷컴도 112억 원이었었죠. 5년 전에 10불 가지고 산 사람은 대박을 났지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왜곡된 시장이 있어요. 자, 지금 딱 졸리는 좀 시간이라 이게 어둡고 그러니까 자, 파란색, 보라색을 얘기하니까, 저기 영국이 지금 오스트리아 먹었죠, 캐나다 먹었죠, 이쪽 남아프리카, 유럽 일부, 인도, 데이터 영토 전쟁의 시대로, 디지털 영토 전쟁의 시대로 변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 탑10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바이두, 야후, 위키피디아, 아마존, 트위터, QQ, 구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았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2009년도 6월 달의 데이터인데, 이때는 전 세계 3분의 1을 페이스북이 장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영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왼쪽에 보이는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래서 가격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도메인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 1,400만 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왜 1,400만 원입니까라고 하는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돈으로 밀어붙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게 가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희망점 BP가 왜 공시지가가 있고, 북점, K-pop, 스토리 이런 것들은 왜 공시지가가 있는가 하면, 이 도메인을 산 사람이 도메인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포스팅도 했고요, 구독자도 만들었고, 조회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한 것에 대한 저희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기다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별 조회수 씨는 스토리.bp의 주인인데 168명의 구독자에다가 232개의 포스팅, 13,505명의 조회, 2,117명의 좋아요 실어. 이래서 자기의 자산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이 360만 원대의 자산이 된 거고, 양성길 대표님 세계에 125명의 구독자 수에다가 250만 원대, 하이웰빙 9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거래소에다 상장을 시키면 그것이 시작가가 돼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탈중앙 거래소로 최초인 KDEX 거래소에다가 저희가 블록 도메인 거래소를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베타 테스트 중이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KDX 거래소의 블록 도메인이 있어서 rgworld.bp에 대한 부분이면 입찰 금액, 입찰을 참여하려면 맨 처음에는 이제 경매 방식으로 하다가 주주 도메인 방식으로 가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rgworld, kpop, 합.bp, 글라이프.bp, 일부경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즉시 체결가가 있고 최고 제시가가 있고 최저 제시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블록 도메인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당하는 rgworld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메인 가치 평가 보죠.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하듯이 저것이 실시간으로다가 돌아가고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자기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 중에서는 도메인 경매 방식이 있는데 도메인 경매 방식은 뭐냐면 Only RGO Active라고 해서 우리 RGO 블록 포탈 내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매 방식이 하나 있고요. 멀티 채널 RGO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잡지예요. 이 잡지는 뭘로 운영이 됩니까? 광고가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광고가 끊겼어. 그 잡지사 문 닫아야 되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는 계속 뭐는 만들어내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컨텐츠를 오프라인에다가 담으려고 그러면 인쇄비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컨텐츠를 그대로 블록체인 투데이.bp라고 해서 우리 플랫폼에다가 얹어놓으면 이 데이터의 가치를 보고 누군가가 이코노미 저널처럼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거래소에 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올리는 뭐냐면 도메인만 좋은 걸 잡아놓고 그냥 팔기만 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하죠. 그런 사람들 위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디자인스토리.bp, 또 인테리어.bp, 배짱이.bp, 쉽게 읽는 역사 bp, 조선.bp, 백종원. 자, 인생 카메라.bp의 주인공은 뭐냐면 아마추어입니다. 저 사람이 평생에 찍은 사진이 몇만 장이 돼요. 그런데 사진 작가로서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가진 사진을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유튜브도 아마추어인 방망래 할머니가 막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조회수가 넘치는 것처럼 인생 카메라.bp의 저 주인도 자기가 찍은 사진을 전 세계 누군가에게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배짱이.bp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10주년 배짱이의 홍콩 여행 스토리인데 그냥 방문자 수는 많아. 그런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인정받을 수가 없고 가치가 없게 환산할 수 있는 시장이 아직 없어요. 그걸 저희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래약관 또 규정 주요 항목들이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원계약과 이용약관 또 이것은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주식을 상장하듯이 상장심사위원회가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해서 심사, 상장 절차를 거쳐서 상장 조건들을 따.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초기에는 알트코인 가지고 도메인 예비 상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RGO라고 하는 코인이 현재 595원이 아니고 요거는 며칠 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 690원, 80원대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제가 이제 요게 KDX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그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KDX에서 거래소를 보면 이거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RGO가 오늘 628원이네요. 그죠? 금액이. 그러면 여기 블록 도메인 거래소에 되면 여기 보면 메인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블록 도메인 지수가 나오고 최신 포스팅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몇 가지의 아이템들이 뜹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블록 도메인 지수는 저희가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재개발, 웃음 힐링, 하이웰빙, 뭐 드리밍 클럽, 인사이트, 전비비, 스마일, 패밀리, 쿠킹맘, 다이어트 이래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만약에 북비피다. 북비피의 내용을 투자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비피로 들어가면 안에 있는 북비피 내용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와요. 기본 정보를 보고 상세 정보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상세 정보가 나오죠. 아마 제가 하는 데이터 거래소도 우리나라 네이버나 삼성전자가 하면 벌써 견제가 들어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조그만 회사가 하니까 어떻게 한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커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롱을 그러한 시간 동안에 그 몇 개월 동안에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를 깔아버리면 그것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손 쓸 시간이 없이 이게 풀려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그걸 아까 우리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왜 간다? 한국보다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또 받아들여요. 왜? 알럼을 깔면 하루에 한 3,000원 생기거든요. 한 달이면 애들 학원비 정도만 나와. 이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동남아 시장에서만 100만 알럼이 깔리고 하면서 되면요, 알리바바가 투자합니다.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이 한 2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상장시킬까 안 할까 해서 하면 연동할 수 있는 그 시장을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한다? 자, 리플이 대한민국에서 값어치가 제일 비쌀 때 4,800원까지 올라갔는데 리플이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공짜로 10억 개가 들어왔어요. 리플은 정책적으로 10억 개를 공짜로 풀었어요. 왜? 발행량이 1,000억 개니까 1,000억 개, 10억 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이거 공짜인데 1원에 10억 원어치를 사다가 7원에 풀었어. 그래도 본인은 1억 원 투자해가지고 7억이 들어왔으니 1억 벌었잖아요. 또 7원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또 14원에 팔고 이래가지고 리플이 커질 거예요. 이게 시장에. 자, 도메인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KDX 거래소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다 죽어버린 알트코인류들,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류들을 기사회생할 수 있는 게 한번 주는 거예요. 자, 내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 코인이 있는데 난 이미 이거 이제 회사 끝났으니까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코인으로 이 도메인을 살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열어드립니다.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KDX에서 이더리움 기반에 살 수 있는 코인류가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서 도메인 시장에 참여를 해서 도메인을 갖게 돼요. 신규 도메인을 가질 수도 있고 기존 도메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0,000명 정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이제 소문이 날 겁니다. 왜? 뭐 가져야 뭐 소문이 나죠. 갖고 있어야 누구한테 소문이 나고 야 나 이거 저기 뭐야 다 끝난 무슨 코인 나 10만 개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나 도메인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뭐 샀는데 나 이거 돈 벌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지금 바로 도메인 거래소의 역할인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런데 아직은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에 많아요. 우리 알지 못하는 데. 그래서 전문가 수준의 여러분들이 와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시면 혜택을 엄청 드려요, 우리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시기를 좀 떠날 겁니다. 초기에 배달의 민족을 초기에 도와줬던 대구의 어느 업체가 있어서 배달의 민족이 커졌던 것처럼 여기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시면 알지오가 전 세계 향해서 뻗어나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레이시아 갈 때 뭐 새벽 5시까지 이 야동을 봤다고 지금. 야동은 제가 직접 하고요. 제가 뭘 봤냐면 지정생존자라는 걸 몰아보기를 했어요. 그 드라마를. 그런데 거기에 참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 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아직 오지 않을 때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어요. 4차 산업이 우리한테 오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의 혁명이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자산가의 혁명가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자, 우리 잠깐 브레이크 시간 가질 텐데요. 저희들이 저기에 음료수하고 또 이 다과를 좀 마련해 놨습니다. 잠깐 이렇게 떠다 드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 나누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시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커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중에 연말에 주식회사처럼 또 배당도 가능한 형태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도메인을 만들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약하긴 하지만 뭐 조선일보가 됐던 전자신문이 됐건 일반 이런 매체든 또 그다음에 뭐 미술 작가가 됐건 그다음에 뭐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됐건 사진사가 됐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원들을 남들한테 이렇게 공개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오픈마켓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초에 묻혀있던 어느 사진작가가 어느 날 스타가 될 수 있고 그분이 네. 갖고 있는 사진이 정말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올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가 자기 그림을 올려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똑같이 나도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주주로 참여하겠다 그러면 무슨 돈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코인으로 일단 구매를 하는 거죠. 아, 코인으로?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네. 코인으로 구매를 해서 그 그림이 팔렸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그림에 팔린 거, 그 자기가 암호화폐로 산 것만큼의 그 팔린 거에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이건 그림 하나를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를 놓고서 보는 거예요. 네. 그걸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손진기라는 화가가 있어서 손진기.bp라고 하는 네. 도메인이면 이 작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림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자산으로 도메인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산가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지금은 무명으로 있던 손진기라는 작가가 그림이 한 100여 편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은 무슨 갤러리에서 전시회하고 인정을 받고 해야만 이 그림이 가치가 평가가 될 수 있는 시장인데 네. 이 무명의 작가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알죠 포탈에 보면 그곳이라고 하는 도메인명을 갖고 있는 윤정선 작가가 있어요. 네. 저는 화실에도 가보고 이분의 작품을 봤는데 이분이 아마 기존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세월을 더 거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알지오라고 하는 블록 포탈에서 그곳.bp에서 이분의 그림이 소개가 되면서 이분의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분의 또 그곳이라고 하는 이분 윤정선 작가의 그림들이 만약에 도메인 거래소 시장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네. 이분의 가치가 예전의 경로를 통해서 10년을 걸린다면 아마 1년 만에 이런 부분이 아마 실현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그러면 여기 그곳이라고 하는 윤정성 작가의 도메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정성 작가가 이렇게 해서 스타가 돼서 그림의 가치가 커지면 네. 그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아, 그야말로 실질적인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그러한 그 도메인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최소한 또 소요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도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마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 도메인을 소유하신 분들이 예상대로 한 10만 명, 한 20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되면 네. 아마 급속도로 확장이 돼서 아마 이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말이죠. 많은 컨텐츠를 또 나름대로의 자기의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컨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자산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를 받을까요? 자, 실질적인 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이 됐건, 뭐 밴드가 됐건, 또 인스타그램이 됐건, 뭐 파워
카페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카페에서 옮겨 놓으셔서 하나의 자산을 또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 자산의 가치를 저희가 정말 평가받는 세계적인 시장으로다가 저희가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치에 대한 데이터의 가치를 자산으로 새로운 부를 만들어드리는 거죠.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원소스 멀티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블로그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것도 그대로 두고 저희들의 그 .bp의 도메인을 하나 구입해서 그 거기다 이제 얹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데이터를 멀티 유즈해서 그 가치를 높이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지금도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이 한 1000개 넘는 분들을 이렇게 소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해서 한번 옮겨주면 여러분들한테 큰 가치가 나중에 돌아갈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년 전에 배달의 민족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상가책자에 광고 내는 사장님들이 상가책자에 있는 광고만 좀 배달의 민족에다가 얹어주면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배달의 민족을 안 믿은 거죠. 결국은 나는 내가 이 상가책자만 가지고도 나는 한 1,500에서 2,000만 원 벌 수가 있으니까 내가 왜 배달의 민족 왜 너하고 같이 하니? 이래서 안 도와줬었죠. 하지만 그때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디지털 쪽으로 스마트폰 쪽으로다가 옮겨갈 걸 예상했던 사람이 전국에 아마 15,000명의 상가책자 사장 중에 100명이 그 중에 정보를 줬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월 광고비만 3천에서 한 2억까지 이렇게 매달요. 매달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데이터의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확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하고 하는 거예요. 네. 처음은 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 에어비앤비가 맨 처음에 출범했을 때 전 세계에 뭐 100만 채의 집이 있었겠어요? 몇이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맨날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조금만 활용하면 여러분들 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옛것은 지나갔는데 새것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쭉 일부에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 이런 것이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팀장님, 네, 우리 양성훈 교수님께서 손을 그냥 그 기본 무료로다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있으면 좋겠다. 뭐냐면 내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으면 남이 가서 거꾸로 나를 찍고 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 도메인 사면 되잖아요. 네. 예이시죠. 그러면 더 많은 이 하트도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네. 하여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의 가치가 오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그룹 멤버가 아닌 딴 쪽에서 이 사람 못 받죠 돈을. 하지만 자기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자기도 14만 주고 가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유입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혜택을 이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 네, 그래요. 하나도 안 웃고 재미가 없나 봐. 아이디가 좋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거기에 또 좀 저희들이 좀 모디파이를 하도록 할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얘기 들으시고 이런 점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아니면 이런 점들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함께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네. 우리 최 선생님. 알로스는 2주 전서부터 일단 배포용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PC에서는 가능하고요. 아마 이번 달 말 되면 모바일 버전이 나올 겁니다. 설치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우리 그 PC에 깔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네. 쭉 깔아주세요. 네. 여기 이 근처가 아주 환하세요. 저분이 아주 미인이세요. 자, 마이크 한번 들이시고. 파워블로거. 거에 대한 어떤 소감이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는 사실 알롬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되어서 예. 오늘 많은 걸 배웠는데요. 근데 이제 데이터 자산가라는 말이 상당히 와닿고 네. 정말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주셨어요. 네, 역시. 자, 그런데 저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알롬에 가깝게 접근하고자 처음에 가입하는
그 경로나 어떤 그런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자세히 모르겠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어떤 경우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저희가 누구한테 추천할 때 보상이 또 따라가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의 그 가입자 정보에 추천의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의 링크만 이렇게 뭐 카카오톡에 복사를 하다 밴드에다 올려놓으시면 그게 이제 좀 펼쳐지면서 내가 추천하신 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그분들이 도메인을 사고 또 도메인에 포스팅을 해서 수익이 얻어지면 추천하신 분한테 우리가 10%를 추천하신 분한테 드리는 또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좋은 자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처럼 반대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글을 크리에이티브한 좋은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그만큼 플랫폼이 아주 양질로 변하면서